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빨라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연말이 다가오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건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기 때문이었죠. 살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렇게 몹쓸 마음을 품게 만든 건 바로 제 시어머니였어요. 저희 시댁에는 다른 집과는 조금 다른 사연이 있어요. 제게는 시어머니가 두 분이거든요. 한 분은 남편을 낳아주신 친모고 다른 한 분은 남편이 성인이 된 이후 아버님 곁을 지키고 계신 분이시죠. 정확히 두 번째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그렇게 부르길 원하시기 때문에 집안에서 호칭은 어머님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편의상 남편의 친모를 큰 시어머니, 아버님의 두 번째 부인을 작은 시어머니라고 할게요. 남편과 큰 시어머니는 21년간 떨어져 지냈어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강요에 의해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남편은 11살 이후로 어머니 정에 굶주려 살았어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떻게든 큰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라도 제 남편 곁에서 떨쳐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시어머니는 인간 같지 않은 분이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가족이 큰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제가 인연이 된 건 저희 엄마가 반찬 가게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제가 9살 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희 엄마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고 사셨어요. 남의 집 파출 도우미 일은 기본이고 모텔 룸 청소, 마트 점원, 짬짬이 전단지 알바에 대리운전까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러다 그간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반찬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홍보를 위한 전단지를 만들게 되었고 그때 저희 엄마 가게를 담당하게 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당시 남편은 아버님이 하시는 광고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열의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신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고작 저렴한 전단지 하나 의뢰했을 뿐인데도 수시로 가게까지 찾아와서 직접 컨셉 사진도 찍어가고 주변 상권까지 분석해서 판매 전략까지 제시해 주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일을 해주는 통에 엄마랑 저는 혹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미 그때부터 남편은 저한테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가게 일에 열심히 했던 거죠. 전단지 작업이 끝난 후로도 남편은 자주 가게에 찾아왔어요. 말로는 지나가다 들렀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제가 전단지를 맡길 업체를 우리 가게 주변에서 찾은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가격과 포트폴리오를 보고 찾은 거였으니까요. 실제로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과 저희 가게는 차로 3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 지나가다 들렀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었죠. 그리고 남편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저였어요. 남편은 저희 가게에 올 때마다 그렇게 저를 찾아댔거든요. 이걸 어쩌나. 우리 정윤이는 회사 가고 없는데. 근데 우리 딸애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겸사겸사 안부인사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 혼자 일하시기에 힘들지 않으세요? 따님이 쉬는 날엔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말에 엄마는 일부러 속아주셨어요. 그간 일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말투나 행동을 봐도 사람이 괜찮아 보였기 때문이었죠. 안 그래도 주말에는 딸애가 아침부터 나와서 돕고 있어요. 피곤할 텐데 쉬라고 그래도 영 말을 안 듣네요. 둘째, 넷째 일요일엔 우리 가게 쉬는 거 알죠?
일부러 헛걸음하지 않게 가게 문 닫는 날까지 알려준 엄마는 은근슬쩍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며 취향 같은 걸 알려주셨어요. 엄마의 그런 노력 덕분에 얼마 뒤 우리는 사귀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정말 잘했어요. 처음엔 환심을 사려고 저러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잘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어릴 때 엄마와 떨어져 살게 돼서 엄마 정에 많이 굶주려 있던 모양이었어요. 집밥이라는 걸 제대로 못 먹고 자란 탓에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희 엄마 역시 당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위를 엄청 예뻐하셨고요. 2년 넘게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사윗감이 아닌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저보다 더 자주 엄마 가게에 찾아가 짐도 나르고 가게 일도 도왔거든요. 처음엔 제 남편을 아들인 줄 알았던 상가 사람들은 사윗감이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사윗감이라고? 난 이 집 아들인 줄 알았지. 요즘 세상에 결혼도 안 한 사윗감이 예비 장모 가게까지 찾아와 저리 지극정성을 들이다니. 사윗감 놓치기 전에 빨리 결혼시켜. 주변의 닥달 때문이었는지 먼저 저희 결혼 얘기를 꺼낸 건 저희 엄마였어요. 니들 사귄 지도 3년이 다 됐는데 오래 가기 전에 식 올리는 게 낫지 않겠어? 창준아, 너희 아버님은 아직 결혼 얘기 안 하시니? 이런 건 엄마들이 나서야 얘기가 빨리 진행되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니 나라도 먼저 서둘러야겠구나. 내가 언제 너희 아버님 한번 만나 뵐까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 그러자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 어머님, 실은 저희 아버지랑 함께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 아버님이 재혼하셨구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아직 남남이신데 함께 사신 지는 2년 조금 넘었어요. 남편 말로는 아버님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집안일을 하시는 분을 들었는데 두 분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이 가까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정식 부부도 아니고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서 우리 결혼 문제를 맡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더군요. 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니?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럼 내가 두 분 찾아뵙고 니들 결혼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제 남편을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양가 부모님이 만나 결혼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셨고 그해 가을 우리는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사주시겠다고 했지만 우리 부부는 거절을 했어요. 아버님이 내건 조건 때문이었죠. 생각 같아선 한 몇 년 니들을 데리고 살고 싶다만 창준이 이 녀석이 싫다고 하니 어쩌겠니? 대신 내가 우리 앞동에 아파트 하나 사줄 테니 조석으로 자주 들러라. 주말엔 집에 와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한 끼는 꼭 같이 먹고 그래야 네 어머니하고 정도 금방 들 거 아니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집은 저희 힘으로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전 저 아주머니랑 정들일 생각 없어요. 아버지가 좋다고 하시니까 함께 사시는 건 간섭할 생각이 없지만 저한테까지 어머니로 받아들이란 말은 하지 마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뿐이니까요. 이놈의 자식이, 너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직 네 친모 타령이냐? 그리고 아주머니가 뭐야 아주머니가. 딴 건 몰라도 이 사람한테 함부로 구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 세기 너도 마찬가지야. 결국 부자지간의 말다툼을 끝으로 집은 우리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구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남편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제 친정 근처에 집을 얻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 바람에 아버님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셨고 저희 엄마는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창준아, 네 마음은 내가 잘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 네 아버님이 몸도 편찮으신데 근처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는 게 낫지 않겠니? 나야 몸도 성하니까 내가 니들 찾아가도 되고 니들이 종종 찾아와도 되잖아. 장모님, 저 장모님 위해서 이쪽으로 집 구한 거 아니에요. 저희 결혼하면 곧 애도 생길 테고 그럼 장모님 도움 필요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장모님 댁 근처로 오겠다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옆에 아주머니 있으니까 괜찮아요. 모르긴 해도 제가 없어야 두 분도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미안해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의 설득에 저희 엄마도 더는 집 문제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손주를 봐줄 생각에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결혼하고 3개월도 안 돼서 임신한 저는 친정 엄마 덕분에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고 무사히 딸을 출산할 수 있었어요. 출산 후 회사에 복귀를 하느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는데 제가 야근이 있을 때나 우리 부부 모두 퇴근이 늦어질 때는 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반찬도 늘 엄마가 해다 주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많이 의지가 되었죠. 하지만 시아버지 눈에는 저희가 제 친정만 끼고 사는 걸로 보였나 봐요. 한 번은 제게 전화를 하셔선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넌 어떻게 된 애가 네 친정에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시부모는 남의 집 노인네 취급을 하냐? 내가 꼭 이렇게 전화를 해야 손주 얼굴 한번 보여줄 셈이냐?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간 짬이 안 났어요. 이번 주말에 그 이랑 다 같이 찾아뵐게요. 엎드려 절박히 원. 장준이 아남자니 그렇다 치더라도 넌 명색이 며느린데 시부모를 이렇게 홀대하면 쓰겠니? 아무리 내 아들놈이 망나니처럼 군다고 해도 너는 며느리 아니니? 당연히 시부모 무서운 줄 알아야지. 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내 아내한테 함부로 구는 건 용서 안 하니까 네가 알아서 처신하길 바란다. 아버님은 제가 작은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안 해드리는 게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제 입장에선 시부모 눈치도 봐야 하고 남편 눈치도 봐야 해서 많이 껄끄러워 그랬던 건데 말이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남편은 명절이나 시아버지 생신 때가 아니면 안 가려고 해서 저랑 딸아이만 찾아뵙곤 했죠. 막 시집 왔을 땐 몰랐는데 자주 시댁에 드나들며 겪어보니 작은 시어머니가 꽤 괜찮은 분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과는 한 고향에서 나고 자라 어릴 때부터 동네 오빠 동생으로 지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혼 후 서울에 자리 잡고 살다가 우연히 길에서 아버님과 마주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남편 하나 믿고 살았으니까. 그러다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남편이랑 아들을 잃고 혼자가 됐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 약도 먹어보고 미친년처럼 차도에도 뛰어들어가 봤는데 살 사람은 살게 돼 있는지 모진 목숨이 끊어지질 않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 이러고 있지 말고 자기 일 좀 도와달라나? 지금이야 번듯한 광고회사가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동네 간판집이었어. 거기서 직원들 밥도 해먹이고 은행 심부름도 하고 그러다가 오빠 집에 드나들면서 창준이 밥도 해먹이고 그랬지. 그때 창준이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한테 살갑게 굴었어. 엄마 정이 그리워서 더 나를 따랐는지도 몰라. 그런데 딱 거기까지더라고. 오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살림을 합치게 됐는데 그때부터 날 보는 창준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자기 엄마 자를 뺏으려는 나쁜 계모로 보는 거지. 내가 창준이었다고 해도 쉽게 새엄마를 받아들이기 힘들 거야. 담담하게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같은 여자로서 안 됐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종종 자리를 마련해보자 싶었는데 남편이 한사코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너까지 왜 그래? 나 그 여자 절대 엄마로 인정 못해. 애초에 우리 집에 드나든 이유부터가 불순한 여자라고. 우리 아버지가 돈 좀 굴리고 산다니까 팔자 고치려고 달라붙은 거 너 모르겠니? 젊고 쌩쌩한 남자 두고
반신불수에 다 늙어 빠진 남자랑 결혼하겠다는데 그 속을 어떻게 믿냐고.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집을 나간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인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멀쩡한 엄마가 자식까지 버리고 집을 나갈 이유가 없잖아. 제 괜한 참견 때문에 자극을 받아 그랬는지 남편은 친모를 찾기 시작했어요. 경찰서를 찾아가 유전자 등록도 하고 업체를 고용해 본격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딸이 4살이 되던 해 드디어 남편이 친모를 찾게 된 거예요. 경찰을 통해 유전자 등록으로 찾은 건 아니고 업체를 통해 찾아낸 거였죠. 그동안 그렇게 찾을 수 없었던 건 어머님이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오랜 시간 미국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정착한 어머님은 가족도 없이 혼자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재혼도 않고 혼자 살아오셨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딸아이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남편은 올해 몇 달 뒤에 들어올 거야.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쪽 집이랑 부동산 같은 걸 정리해야 해서 나 먼저 들어왔어. 혼자 있는 동안 집도 좀 알아보고 해야 해서 일단은 이렇게 지낸다. 근데 네 아빠가 나 만난다니까 뭐라고 안 하든? 어머님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제 남편을 맞으셨어요. 그래서인가 좀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죠. 대개 이런 상황에선 현재 당신의 상황 얘기보다는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에 대한 얘기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건 남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나 봐요. 어머님을 뵙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그립지 않았나 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으시네. 몇 년간 애타게 찾았던 엄마를 만났는데도 남편은 무척이나 외로워 보였어요. 그럼에도 떨어져 지낸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남편은 매일같이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심부름도 해드리고 부동산 중개소에도 같이 따라다니며 어머님의 한국살이에 도움을 드렸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마치 돈 안 들이고 부릴 수 있는 비서를 대하듯 제 남편과 거리를 두셨어요. 제 눈에는 그런 모습이 참 낯설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좀 매정한 분이신 것 같아. 20년 넘게 헤어졌던 아들을 만났는데도 눈물은커녕 보고 싶었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거 있지? 마음이 없어서 그러시겠니? 자식 앞에서 미안해 그러시겠지?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 심지어 우리 예설을 보고도 한번 안아주시지도 않던걸. 오히려 작은 시어머니가 더 친엄마 같더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는 큰 시어머니를 좋은 쪽으로 보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렴 자식 키우는 엄마가 자식과 생이별을 했는데도 마음에 응어리 하나 안 적겠나 하면서요. 원래 표현이 서툰 분일지 모른다며 제 남편 앞에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엄마 말대로 성격상 그런 것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미국에서 어머님 남편과 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더니 어머님이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표정으로 계시더라고요. 남편과 딸 앞에선 세상 둘도 없고 애교 많고 살가운 어머니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애써 웃고 있었지만 눈은 슬퍼 보였어요. 특히 방학을 맞아 함께 들어온 딸을 대할 때 어머님은 저희 엄마보다도 더 딸바보처럼 보이셨어요. 제니퍼, 새로 산 핫팬츠 너무 근사하다. Awesome, really awesome. 엄마는 제니퍼가 모델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내가 본 모델들보다 우리 딸이 훨씬 더 매력적이야. 제 눈에는 흘러내린 뱃살과 터질 것 같은 허벅지밖엔 안 보이는데 어머님은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 칭찬하기 바빴어요. 반면에 제 남편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말이에요. 그동안 그 집을 구하느라 부동산 중개소도 수십 군데나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던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못 들은 채 눈앞에서 침모해 단란한 가족들을 구경해야 했어요. 그건 마치 상처 입은 사람의 가슴에 길고 날카로운 칼을 계속해서 찌르는 것처럼 잔인해 보였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남편을 이끌고 그 집을 나왔죠. 나 더는 못 참겠어. 아무리 당신을 낳아준 분이라지만 내 남편한테 함부로 구는 꼴 더는 못 봐. 여보, 우리 그냥 어머님이랑 연락 끊고 살자. 어머님 만날 때마다 당신 상처받는 거 나 싫단 말이야.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속을 제가 모르겠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자식인 남편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예전처럼 친모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을 한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닌 저라는 게 문제였죠. 예, 너 오늘 시간 있니? 우리 제니퍼가 요즘 젊은 애들이 다니는 힙한 곳에 가보고 싶다는데 내가 뭘 알아야 말이지. 너 시간 되면 제니퍼 데리고 좀 다녀오렴. 곧 미국 돌아가야 해서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구나. 아니, 내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평일엔 직장에 주말엔 육아까지 하는 사람인데 뜬금없이 자기 딸이랑 놀아주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엄연히 부탁을 하는 처지면 제 스케줄에 맞춰야지. 왜 자기 딸 스케줄에 나더러 맞추라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요. 그이가 요즘 일이 밀려서 주말에도 출근을 한 통에 제가 애를 봐야 하거든요. 예, 넌 지금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걸로 보이니?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부탁을 하니? 명령이면 몰라도. 내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다고 네가 날 한국 시어머니랑 달리 말랑하게 본 모양인데 나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야. 얘가 어디서 건방을 떨어? 잔말 말고 1시간 내로 우리 집으로 차 끌고 와.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막장 드라마만 보고 살아서 한국 시어머니는 죄다 못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주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쌩 까고 싶었지만 남편 생각을 하니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오늘따라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통화하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작은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제가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 주차장에 도착하자 어떻게 알고 작은 시어머니께서 바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우리 예서 왔구나. 아휴, 오늘아 힘들었지? 예, 예서 걱정은 말고 마음 편히 볼일 보고 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급한 것 같아서 내가 우편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해주고 가. 남편의 친모라는 사람은 며느리인 저를 수행 비서 부리듯 부리려 드는데 정작 남편이 싫어하는 새엄마는 며느리 약속 시간 늦을까봐 잠복 더위에 아파트 입구까지 나와 저를 기다리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작은 시어머니한테 맡긴 저는 어머님 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1시간 내로 오라고 그 난리를 친 것과 달리 그 집 딸내미는 아직 씻지도 않고 밥을 처먹고 있더라고요. 피자가 늦게 와서 우리 제니퍼가 이제야 아침을 먹는다. 한국은 배달도 빠르다더니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예, 너는 제니퍼 밥 먹는 동안 욕실 청소 좀 해. 우리 제니퍼 밥 먹고 씻어야 되니까 바깥 욕실 먼저 청소해. 어머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주말에 애 보고 있는 사람 느닷없이 불러내신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참아드리는데요. 욕실 청소까지 하라는 건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 파출 도우미 아니에요. 며느리가 돈 안 주고 부려도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람 불렀으면 준비는 미리미리 했어야죠. 사람 세워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딸이 잘못하면 혼을 내서라도 똑바로 가르칠 생각은 안 하시고 한술 더 떠서 욕실 청소까지 시켜요? 어머님은 시어머니가 무슨 대단한 권위라도 되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대접받는 딸이에요. 어머님한테 함부로 부려질 사람 아니라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 부르시면 안 올 거예요. 저는 할 말을 마치곤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며 화를 내는 걸 들었지만 알게 뭐예요. 나도 성질나 죽겠는데.
그 길로 시댁으로 바로 가려다가 도저히 이 기분으로 우리 딸을 볼 수 없어서 남편 회사로 갔어요. 주말이라 사무실에는 남편 혼자 있더라고요. 밀린 전단지 시안을 짜고 있던 남편은 뜻밖의 제 방문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이렇게 휘둘릴 수만은 없어서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다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나 이제 어머님 앞에서 착한 며느리 노릇하는 거 그만두려고. 지금까지 당신 생각해서 참아왔는데 이러다간 죄 없는 당신한테까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을 하더니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죠.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전화해 무슨 요구를 하든 간에 들어드리지 않았어요. 너는 지져라. 나는 내 할 일이나 하련다. 이런 마인드로 상대를 했더니 시어머니도 더는 제게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길이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지난 3년간 겨울만 되면 제 속을 사정없이 긁어대던 바로 그 사건이요. 시작은 친정엄마의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됐어요. 딸, 내일 엄마가 예서 봐줄까? 상가 수도공사가 있어서 내일 하루 종일 단술하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내일 하루 쉬려고. 오랜만에 정서방이랑 둘이 데이트나 하지 그래? 정말? 그럼 나야 좋지. 안 그래도 예서 태어나고 그이랑 둘이 데이트한 적 없는데. 그럼 내일 아침에 예서 데리고 집으로 갈게. 6시까지는 돌아올 거야. 그럴 거 뭐 있니? 엄마가 니네 집으로 갈게. 그리고 모처럼 데이트인데 늦게까지 놀다 와. 나야 예서 재우고 옆에서 한숨 자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모처럼 남편과 저는 단둘이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시는 거라 그런가 마음도 놓이고 괜히 들뜨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모처럼의 휴가를 알차게 쓰기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어요.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가고 요즘 핫하다는 성수동 카페거리도 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전시회도 다녀왔죠. 어찌나 빨빨거리고 다녔는지 6시쯤 되자 둘 다 녹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은 낙원동에 들러 아구찜이나 해물찜을 포장해 가려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 받고 예서가 받지 뭐예요? 예서야, 외할머니 옆에 계시지? 할머니 좀 바꿔줘. 그랬더니 딸애가 할머니가 옆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카랑카랑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사돈, 아직 음식 준비도 못 끝내면 어떡해요? 좀 있으면 사람들 들이닥칠 텐데 어쩜 이렇게 굼떠? 그거 빨리 끝내고 밭에 음식 담아서 테이블 위에 올려놔요. 며느리가 누굴 닮아서 느려 터졌나 했더니 친정엄마를 닮아 그랬구만. 에휴, 하여간에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어. 그 말을 듣는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시어머니 집으로 가자고 말했죠.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로 가는 차 안에서 저를 통해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은 미리부터 속단하지 말고 직접 가서 상황을 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에는 우리 엄마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도대체 그 인간이 어떻게 우리 엄마를 불러내 그 집에 데려갔을까? 그게 궁금할 뿐이었어요. 시어머니 댁에 도착한 우리 부부는 아파트 입구에서 벨을 눌렀어요. 그러자 겨울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와 있던 그 집 딸이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묻더군요. 인터폰 액정에 우리 부부 얼굴이 뻔히 찍힐 텐데도 여우 같은 게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제가 화 좀 냈다고 심통을 부리는 게 뻔했죠. 그래서 시어머니 계시냐고 했더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에 송년회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친정 엄마랑 예서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귀찮아. 우리 마음이 불렀으면 마음이랑 같이 있겠죠. 그만 좀 묻고 가세요. 나 바빠. 그리곤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어쩜 그렇게 지 엄마를 닮아서 싸가지가 없는 건지. 아무튼 저랑 남편은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경비실에 들러 경로당 위치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선 오늘 아파트 노인회에서 송년회를 하기 때문에 노인회 회원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호수를 대고 시어머니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미국에서 오신 노인회 신입 회장님 자녀분이시구나. 근데 그 집엔 대학생 딸만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 집 아들이 맞아요? 맞다고 했더니 자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찜찜한 표정으로 힐끔거리며 경로당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경로당이 있다는 동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엄마가 예서를 데리고 걸어오지 뭐예요.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이 추운 날 머리는 또 왜 이렇게 젖었어? 그러자 엄마는 손으로 머리를 가리며 오히려 왜 우리가 여기에 있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예서가 얼른 대답하더라고요.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예서가 받았는데 그치 엄마? 그러자 엄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일단 밤바람이 차서 엄마랑 예서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물었죠. 그러자 엄마가 제 남편 눈치를 보고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얼른 편의점에 다녀온다며 예서를 데리고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남편이 눈치껏 자리를 비워주자 엄마가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리고는 얘기를 시작했는데 얘기를 듣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고 목 뒤로 뭔가가 뻗쳐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얘기인즉슨 이랬어요. 그날 예서랑 저희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더라고요. 목적은 저를 데려다 일을 부려먹으려는 거였는데 우리 부부가 일이 있어 같이 나갔다는 엄마 말을 듣고는 대신 저희 엄마를 데려간 거였죠. 시어머니는 아파트 내 노인회에서 신임 회장직에 올랐는데 남은 회비로 송년회를 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회원들은 다들 근처에 잘하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고 노래방에 가는 걸 원했지만 시어머니가 독단적으로 경로당 내에서 캐터링 서비스를 불러 홈파티 형식으로 하자고 한 거죠. 자기가 미국에 살면서 파티를 하도 많이 주최해봐서 파티 여는 데는 도사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으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저한테 떠넘기려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저희 엄마를 데려가서 일을 시켰던 거예요. 반찬 가게를 할 정도로 음식 솜씨가 좋은 엄마지만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종류의 파티 음식을 해내라고 하니 잘할 수가 있나요? 내가 참 이 나이 먹고 그런 욕을 다 듣다니. 글쎄 네 시어머니가 나보고 멍청이라더라. 내가 아무리 대학은 못 나왔다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는 제법 했잖니. 근데 네 시어머니가 내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영어로 스투피드라고 욕을 하는 거야. 그뿐인 줄 아니? 말끝마다 뻑이니 뭐니 욕을 해대는데 내가 정말 네 시어머니 자리만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머리채 잡았다. 점심밥도 안 먹이고 반나절을 내일 일을 시켜놓곤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택시비 10,000원 주면서 가보라더라. 그래, 그깟 돈 상관없어. 근데 글쎄 사람들 앞에서 나보고 창피하다고 사돈이란 소리 절대 하지 말라지 뭐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파출도움이라고 소개하는 거 있지. 예서 앞이라 내가 꾹 참았다만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 그 말을 하면서 엄마는 끝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속에선 피눈물이 흘러내렸죠. 잠시 뒤 남편과 예서가 차로 돌아왔길래 남편을 데리고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저한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해댔죠. 자기가 들어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경로당에 가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들 평상복을 입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그 남편만 드레스에 연미복까지 차려입고 한껏 잘난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꼴에 노인네 회장이랍시고 되도 않는 영단어 몇 개 섞어가며 혓바닥을 굴리는 시어머니를 회원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는 따지듯 묻더라고요.
신임 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회비가 꽤 남은 걸로 아는데 설마 이 정도 음식 차리는데 그 돈이 다 들어간 건 아니죠?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죄다 쿠키니 비스켓, 초콜릿에 케이크 쪼가리 뿐이니 이걸 누구 먹으라고 준비한 겁니까? 여긴 유치원 송년회 자리가 아니라 노인회 송년회 자리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아, 촌스럽게 왜 이러시나 몰라. 언제까지 한국 사람들은 송년회라고 삼겹살에 소주를 마셔대면 올 겁니까? 그거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난 그렇게 연말 파리를 하는 건 저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좀 글로벌하게 세계화에 맞는 방식으로 놀 수 없어요? 그리고 쿠키랑 케이크가 어때서요? 저거 전부 오가닉 재료로 만든 거라서 재료비는 좀 비싸도 건강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오가닉 재료의 비건 제품으로 준비하느라 코스트코에 몇 번을 왔다 갔는지 몰라. 거기 회원권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내 회원권까지 써가며 좋은 재료 사다 날라서 만들었더니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돈 다 썼다고 타박이나 하고 사람이 그러면 못 써요. 벌 받아요. 우아한 손동작까지 해가며 시어머니는 되려 질문을 한 분한테 면박을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더라고요. 거참, 그래요. 그쪽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쪽 부부가 한국에 살러 왔으면 한국식으로 송년회 준비를 하는 게 도리 아닐까요? 애초에 회원 대다수가 음식 잘하는 식당에서 저녁 먹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회장 독단으로 여기서 파티를 연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회원들 식성은 따라줬어야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딴 거에 200에 가까운 돈이 들었다는 걸 우리 보고 믿으란 겁니까? 코스트코요? 아이고, 이 보세요. 누구는 거기 회원권 없는 줄 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거기 회원권 가지고 계세요. 거기가 뭐 대단한 곳이라고 유세를 떨어요. 고작해야 창고형 대형 마트일 뿐인데 안 그래요? 뭐 기왕 말 나온 김에 그럼 영수증 좀 봅시다. 영수증 대조해서 회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버럭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래? 내가 영수증 보여주면 댁들이 계산은 제대로 할 줄 알아? 다 늙은 영감탱이가 덧셈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그러자 지금까지 어머니를 몰아세우던 어르신이 피식 웃으며 그러시는 거예요. 다 늙은 영감탱이라도 그 정도는 합니다. 내 비록 퇴임은 했지만 10년 전까지 국립대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자 장내에 있던 어르신들이 껄껄대며 웃으셨어요. 웃지 못하는 건 시어머니와 그 남편뿐이었죠. 뭐 나 정도로는 믿음이 안 간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하셔도 되겠네요. 그쪽이 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노인회에 통계학과 출신도 있고 경영학 박사님도 있고 변호사님도 있으니까 계산할 인재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아, 정 여사님은 교감으로 퇴임하시기 전에 수학 교사 생활도 하셨죠? 그럼 우리 수학 선생님이 하셔도 되겠네. 늙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다들 그쪽만 못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걸 대단한 혼장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기엔 외국 유학생을 한 사람들도 많고 그쪽 부부처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노인회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고 공금 횡령할 생각이었다면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전임 회장이 공금에 손댔다가 저기 앉아 계신 박 변호사님한테 소송당하고 물러났거든요. 보아하니 그쪽도 비슷한 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사면초가에 빠진 시어머니 부부는 눈알만 굴리며 초조하게 서 있었어요. 그러다 돌파구를 찾았는지 대뜸 그러더라고요. 누가 재료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요즘 인건비 비싼 건 다들 아시죠? 아까 여기서 일하던 그 아줌마가 일당이 엄청 비싼 사람이에요. 솜씨가 좋거든. 그 아줌마가 재료 구입부터 밑손질에 베이킹까지 하느라 3일 내내 우리 집에 출장을 왔었다니까. 특별히 세팅까지 해줘서 팁도 좀 챙겨줬는데 알다시피 이게 현금으로 준 거라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제가 깔깔대고 웃었더니
다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웃긴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서 안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 회장님, 아까 그 아주머니가 일당이 비싼 분이라고 하셨죠? 근데 그분 말에 따르면 여기서 일해주고 받은 돈은 택시비하라고 회장님이 주신 딸랑 10,000원짜리 한 장뿐이라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너?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당장 안 나가? 왜요? 제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아까 여기서 일하신 아주머니 딸인데요. 회장님이 저희 엄마 없는 자리에서 주지도 않은 돈을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시니까 기가 차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인데 안 됩니까? 왜요? 21년 만에 만난 아들 앞에서 쪽팔려서요? 그렇게 쪽팔린 거 아시는 분이 사돈 불러다가 하루 종일 굶겨가며 공짜로 일부려 먹었습니까? 그래놓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꼴랑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 보냈어요? 그리고도 당신이 사람입니까? 그깟 시어머니 자리가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로 굴었냐고요. 그래놓고 뭐? 일당이 비싼 아줌마? 하,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남의 엄마 가슴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 놓곤 고작 한다는 짓이 노인회 회비 털어먹는 겁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되도 않는 거짓말이나 늘어놓는 거냐고요. 정말 가관도 아니네요. 후져도 너무 후져. 근데 대충 들어봐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어머니보다는 한 수 위에 계신 분들 같으니 소송당하고 여기서 쫓겨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네요. 뭐 쫓겨나든 말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지만. 뭐?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감히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까불어? 얘 창준아, 넌 뭘 그렇게 멀뚱거리고 있어? 네 와이프가 나한테 하는 짓거리 안 보여? 네가 남편이라면 네 와이프는 때리든 굴리든 제대로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이 모양이니 이게 어려운 거 모르고 까불지. 그러자 남편이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내 어머니인 건 맞습니까? 근데 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인 것 같을까요? 어머니라면 적어도 아들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내 장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놓곤 이제 나보고 내 아내를 때려서 가르치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안 만났다면 좋았을 거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란 걸 모르고 살았더라면 적어도 당신이 내 어머니란 사실이 창피하진 않았을 텐데. 한 가지만 확실하고 갈게요. 앞으로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내 아내 불러다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부려먹었다가는 그땐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겁니다. 지난 21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보지 말고 살아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경로당을 빠져나왔어요. 눈에는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고인 채로요.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지난 3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뒤 작은 시어머니를 통해 들은 바로는 21년 전에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유가 다름 아닌 남자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자기 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아버님은 자신이 손찌검을 해서 어머님이 집을 나간 것처럼 거짓말을 해오셨던 거죠. 다만 지금 함께 사시는 남자분이 그때 어머님과 도망친 남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아버님과 화해를 했고 지금은 새어머니한테도 엄청 살가운 아들로 살고 있답니다. 언젠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남들한테 다 있는 엄마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엄마가 셋이나 있었다고요. 하나는 낳아준 엄마, 두 번째는 키워준 엄마,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아내를 만들어준 엄마. 이렇게 3명이나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요. 비록 낳아준 엄마는 이렇지만 그래도 2명의 엄마가 있으니 든든하다네요. 나보다 더 친정엄마를 아껴주는 우리 남편 고마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족 옆에서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